네, 미국 현지의 경제 동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경제학과의 방문 학자이자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의 성한경 교수님과 화상 연결 준비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미중 갈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회가 중국 기업이 미국의 회계 기준을 충족하게끔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향후 어떤 영향이 예상됩니까? 예, 지난 12월 2일에 미국 하원에서 The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를 만장일치로 표결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간단히 말해서 중국 기업이 미국 회계 기준을 3년 동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미국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지난 5월에 이미 상원을 통과했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만 남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외국 정부 소유의 공기업이라도 정보 공개를 해야 되고요. 홍콩에 있는 중국 기업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의 미국령 활동이 제약을 많이 받을 것 같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고 싶을 수는 있지만은 아무래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다수당인 미국 하원에서 통과되는 상황을 보면 표결이 아닌 구두로 만장일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미중 간의 갈등 구도가 단지 공화당의 문제라기보다는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조금 더 유연한 통상 정책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WTO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WTO를 대놓고 무시하고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에 비하면 바이든 당선인은 WTO를 좀 더 존중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다자간 협상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취할 가능성도 커 보이고요. 즉,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처럼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고 다소 유연한 분위기가 가능해 보입니다만 WTO에 대한 미국의 자세가 과거 정부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TPP나 TTIP 협상에 주력했던 이유 중 하나가 WTO보다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편한 FTA 협상을 미국이 더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WTO 내에서 미국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분야에서 중국과 매우 강하게 대립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이 WTO에서 부여된 개도국 지위를 활용해서 많은 특혜를 보고 있고 또 중국의 국영기업을 통해서 기술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이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왔죠. 그래서 WTO 내에서도 여전히 그 대립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번 WTO 차기 사무총장 건이 아직 결정이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이 밀고 있는 나이지리아 후보가 될지 아니면 미국이 현재 지지하고 있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관철이 될지를 지켜보는 것이 아마 WTO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에 사면권을 남용하고 있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 러시아 스캔들에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던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사면하였고요. 본인과 자녀들에 대한 선제적인 사면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및 자녀들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스캔들, 트럼프 재단 운영, 연방소득세 누락 혐의, 그리고 최근에는 이해관계 충돌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는 기소가 불가능하지만 퇴임 후에 기소와 구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셀프 사면을 할 가능성을 비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사면권은 형이 확정되어야 가능한 우리나라와 달리 잠재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자녀들이 직면한 사건들이 연방정부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뉴욕이나 워싱턴 DC와 같은 지방정부 검사들이 준비 중인 것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대통령의 사면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에 한한 범죄에 대해서 셀프 사면을 하더라도 여전히 지방정부에서 해당되는 일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대선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과 아니면 그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셀프 사면이 유권자들에게 별로 예쁘게 보이지 않는 점에서도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계신 미국 오하이오주 현지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미국 전체적으로 오하이오주를 포함해서 코로나 확산세가 아주 강하게 여전히 확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에서 다소 일종의 봉쇄 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4월처럼 사실상 전면적인 봉쇄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인데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기를 권장하지만은 문제는 마스크를 쓰고 음식 섭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 섭취를 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으면서 감염이 많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식당이나 커피숍 같은 곳에서 음식 섭취를 막는다는 것도 너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방정부들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뉴욕과 같은 곳에서는 만일에 병상 숫자가 모자라게 되면은 지금 식당 내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일을 막는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백신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 오전에 드디어 FDA에서 화이자 백신에 대해 승인을 하였고 예정대로라면 내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약회사들이 백신 공급에서 미국을 우선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백신 공급 계획이 어제 발표되었는데요. 그리고 여전히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전문가한테 직접 들은 바로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경우 그다지 검증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형태라고 알려져 있고 미국의 전직 대통령 3명이 모두 공개적으로 백신을 맞겠다고 주장했으며 미국 전염병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파우치 소장도 백신의 개발 속도가 빨랐다고 해서 그 안전성에서 타협을 한 적은 하진 않았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백신 없이 코로나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방역 과정에서 많이 버티고 과정에서 수많은 자영업자와 사람들의 삶이 하루하루 무너진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미국의 백신 뉴스가 매우 부러운 뉴스이고요. 어제 한국의 확진율 6.8%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캘리포니아나 뉴욕주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한국에 제때 공급이 될지 좀 의문스러운 걱정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지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방문학자로 계신 성한경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